자, 42쪽을 보면은 이제 몇 차 방정식과 몇 차 방정식이 나와 있죠? 2차 방정식과 4차 네,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넘어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이제 풀어볼 거예요. 근을 구하는 걸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얘들아, 우리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뭐였죠? 2차 방정식을 풀어서 근을 구해라 할 때 쓰는 방법 몇 가지였어요? 2가지. 뭐랑 뭐였어요? 인수분해랑 인수분해가 안 될 시에 쓰는 근해 공식을 썼죠. 자, 근데 이제 3차랑 4차 같은 경우는 근해 공식이 없어요. 우리 교육과정상에서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똑같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2차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뭘 이용해서? 인수분해. 근데 인수분해 할 때 또 두 번째 뭘 이용하세요? 인수정리. 사실 인수정리라는 게 우리 인수분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너네가 그 앞에서 인수분해 할 때 3차식 같은 거 인수분해 하면은 조리제법 이용했던 거 기억나죠? 조리제법 이용해서 인수분해 했었잖아요. 네. 그치? 그 2차 방정식처럼 판을 못 짜요.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뭘 여기 이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조리제법을 이용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한다. 그러니까 풀이가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차 방정식이랑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풀이는 하나예요. 뭘 이용하자? 뭘 이용하자? 조리제법 이용하자. 빨리 체크해놔요. 책에다가. 서빈 책 어디 갔어요? 책에다 해. 책에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우리 그 월요일에 좀 바쁘게 이야기했는데 그 근각계수의 관계 증명했었죠.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에서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이란 게 있었잖아. 안 했어?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면은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였잖아. 그리고 최고차의 수가 a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전개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개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좌변하고 우변이 반드시 같아야 되니까 무슨 식이라 했어, 이 관계를? 항등식 관계라고 해서 개수비교법 이용해서 x개수끼리 같다라고 식을 만들게 되면은 마이너스 a를 넘겨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식을 만들 수 있었잖아. 유도할 수 있었잖아. 그때 얘가 뭐였어, 이름이? 알파 베타가 두 근인데 두 근을 뭐 했어? 보고 이름을 기억하려지 말고 둘이 보고 뭐 했어 지금? 그럼 두 근의 뭐인 거야? 두 근의 합. 그리고 A, B는 뭐야? 2차 방정식에 A, B는 2차 방정식이 뭐예요?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근이랑 개수랑 관계를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하고 2차항 개수분의 1차항 개수하면 된다고. 이게 근과 개수의 관계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상수항끼리 보면은 C는 A 알파 베타니까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나오지? 그럼 이때 알파 베타 이름이 뭐인 거야? 두근의 곱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분의 뭐인 거야? A분의 C인데 무슨 개수분의? 2차항 개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해서 만든 거라고. 이게 너네가 꼭 필히 기억해야 할 근과 개수의 관계야. 근데 저번 시간에 너무 짧게 얘기하고 끝나고 그냥 바로 마무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간 드릴 테니까요. 얘 직접 한번 너네가 만들어 보세요. 이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이란 식을 직접 유도해 보자. 근데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요걸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 보면은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라는 것도 있단 말이야.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우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3차 방정식은 당연히 근이 몇 개일까요? 3개겠죠? 자, 그럼 그랬을 때 이 세 근을 왜 이래 하면 딱 그만 좀 깜빡거리지. 세 근을 우리 2개 할 때는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 하나는 감마 이렇게 두거든. 이 감마라고 그 감마 반장하긴 했어. 자, 그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최고창에서 뭐야? A지? 그럼 또 아까처럼 똑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거를 전개를 해야겠죠? 근데 이거 전개하는 거는 아직 너네가 잘 안 해왔지? 그러니까 쌤이 하는 거 똑같이 따라 쓰면 돼요. 일단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직접 할 거니까 시간 줄 거야. 이렇게 돼. 그리고 A를 다 분배해주면 돼. 각각에 다 전부 싹 다. 됐어? 그럼 또 이 2개가 무슨 관계인 거야? 항등식 관계인 거지? 그래서 x제곱의 개수끼리 같다라고 두면은 b는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c는 a 곱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마지막 d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겠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 정리되죠? 그럼 저 왼편의 이름 뭐라고 지어주면 좋을까요? 세 수의 합. 알파 베타 감마 근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세 근의 합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알파 베타 감마를 하면은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죠. 그럼 저 알파 베타 감마 이름은 뭐겠어요? 세 근의 곱이 되겠죠. 그치? 그리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서빈아 이따 증명할 시간 다 준다니까. 얘는 a분의 c가 되겠지. 그럼 얘는 이름을 처음 지어주는 거야. 보면은 알파 베타 근 2개를 뭐 했어? 처음에 알파 베타 두 근을 곱했고 베타 감마 두 근 곱했고 감마 알파 두 근 곱했지. 그걸 다 뭐 했어요? 더했죠. 그래서 얘는 이름이 조금 길어요. 얘는 두 근끼리 곱의 합이라고 불러요. 두 근끼리 곱의 합.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 두 개끼리 곱하는 방법이 세 가지야. 이렇게 곱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곱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곱할 수도 있잖아. 그걸 곱해서 다 더한 거예요. 쌤만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근데 여기서 왜 안 적혀 있구나. 그러면은 너네가 이제 증명을 직접 해볼 건데 여기 이름까지 다 해줄게요. 지금 책에는 안 적혀 있어서. 귀찮더라도 이럴 때 한번 해봐야 돼요. 이럴 때. 마찬가지로 시간 드릴게요.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근각의실 관계를 봐봤고요. 자, 네 번째는 이미 방금 연습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설명할 내용은 없고요. 자, 5번. 자, 여기도 지금 3차 방정식에 무슨 근이라고 돼 있죠? 켤레근이라고 돼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 2차 방정식에서도 켤레근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켤레라는 단어를 복소수 들어와가지고 처음 얘기했었죠. 켤레복소수라는 이름하에. 그래서 켤레복소수라는 게 뭐였어? 한 켤레가 왼쪽 오른쪽 해가지고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켤레복소수는 무슨 부분을 바꾸는 거라고 했었지? 허수 부분을 바꾸는 거라고 했었잖아. 근데 켤레근은 이제 다른 얘기예요. 켤레복소수랑 관련 없는 얘기야. 근데 켤레근은 어떤 얘기냐면 너네가 근의 공식이라는 거 쓸 때 있잖아. 근의 공식을 쓰게 되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근을 하나 얘기하는 거야? 두 개 얘기하는 거야? 두 개를 얘기하는 거지. 이거 플러스짜리 하나랑 이거 마이너스짜리 하나 해가지고. 근데 이 둘이 서로 반대되는 부호잖아. 그치? 그래서 이 둘을 켤레근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친구랑 요 친구. 이 둘을 켤레 관계에 있다. 근데 얘네 둘 다 근이잖아, 근. 그래서 켤레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그게 3차 방정식에서도 켤레근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P 플러스 Q 루트 M이 근이면 P 빼기 Q 루트 M이 근이다. 그러니까 플러스짜리가 근이면 마이너스짜리가 근이다. 요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에 이어서 이제 또 같이 증명해 볼게. 자, 방정식 x 세제곱은 1이라는 친구의 허근의 성질이라고 해서, 자, 얘가 몇 차 방정식이지? 3차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얘 무슨 근에 대해서 알아보겠대요? 허근에 대해서 알아보겠대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거냐면, 다시 일로 갖고 올게. 요 상태에서요, 얘 근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우리 처음에 얘기했거든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서 근 구할 때 무조건 방법 하나밖에 없다. 뭘 이용한다고 했죠? 형광펜칠이나 너네가 네모박스도 다 해놨을 텐데 조리제법을 이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선 저 1을 넘겨서 는영을 일단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여기 조리제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x에 적절한 숫자를 넣어서 0이 되게 하는 x를 찾을 거예요. 그럼 x 몇 있죠? 몇 넣으면 0 되죠, 이거? 1 대입하면 0 되는 거 확인되죠? 그럼 1로 조리제법을 할 거야? 그럼 우리 조리제법 할 때 뭐예요? x세제곱의 개수 쓰죠? 근데 저기 보면 알겠지만 x제곱의 개수랑 x의 개수가 있어, 없어? 안 적혀 있지? 그치? 그러면 그걸 다 0으로 쓰면 돼. 없으면.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니은자 깔고요. 그 다음에 1 넣으면 아까 0 된다 했죠? 1 해주고 1, 1, 1, 1, 1, 1, 0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왜 이렇게 깜빡거리냐 화면이? 자,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걸 조리제법을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식이 나오겠지. 왜 이러냐 진짜. 짜증나게. 시간 없는데. 잠시만요. 계속 갈게. 자, 그럼 여기서 근을 구할 거니까 얘가 0이려면 x 몇이면 되지? 1 나오지? 근데 이거는 무슨 근이야? 실근이야, 허근이야? 실근이지. 실수가 나왔으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2차 방정식인데 인수분해가 돼, 안 돼? 딱 봐도 너네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써볼 거거든. 그럼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1 빼기 4 이렇게 쓰겠지. 루트 안에가 뭐가 돼버렸어요? 음수가 돼버렸죠. 그럼 무슨 근을 가져요? 그러면 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요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허근을 우리가 지금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했지. 근데 이거를 짧게 오메가라고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 간단하게. 자, 쌤이 지금 W라고 써놓고 뭐라고 읽었어요? 네, 자, 여기다 적어줍시다. 얘는 오메가라고 읽습니다. 이것도 그리스 문자예요. 너네 오메가3 할 때 그 오메가예요? 오메가3 영양제. 그 오메가가 이 오메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거의 근을 다시 오메가라고 쓴다 했지. 근데 봐봐, 우리 아까 위에서 혈례근 얘기했잖아. 그럼 여기서 근 두 개를 얘기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 3이지? 루트 안에가? 루트 3i라고 해도 되지. 루트 3i. 그러니까 두 개를 직접 얘기해 보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야.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두 개를 얘기할 수 있죠. 쌤 여기까지 이해돼요? 예. 그 둘이 혈례 복소수 관계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네. 허수 부분에 부호가 바뀌어 있잖아요. 혈례 복소수 관계죠.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의 근은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두 근이 되는 거예요. 혈례근 때문에. 괜찮니? 예. 이제 앞에서 했던 걸 막 활용하기 시작하죠, 이름들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우리 이거 세 번째 거는 만들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두 가지만 이렇게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했어. 자, 그럼 여기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x 세제곱은 1에 허그는 오메가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이 오메가가 결국 근이니까 여기다가 뭐 할 수 있겠어? 근은 근이니까 대입할 수 있겠지. 네.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라는 식이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허근이라는 게 얘를 우리가 조리집법으로 인수분해를 했잖아.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치? 그럼 여기다가도 오메가를 뭐 할 수 있겠어요?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럼 오메가를 대입하게 되면 잘 안 보이나? 오메가를 대입하게 되면 불러봐. 오메가? 아니 여기다가 대입하면 안 돼요. 여기 실근 자리잖아. 여건 실근이니까 여기다가 말고 오른쪽에만 대입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예. 너 어디 안 되는데? 네. 2분의 마이너스 아, 근해 공식 쓴 거야. 근해 공식 쓴 거야. 너 중학교 3학년 때 근해 공식 외웠잖아. 거기다가 대입해서 한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다시 주냐? 근해 공식 한 거야. 해봐, 너가 직접. 해보면 돼. 그거 말고는 없어. 괜찮아? 자, 그럼 1번 증명 끝난 거야? 그럼 여기 2번 얘기를 할 거야. 다시 봐, 여기. 허근이라는 게 요 2차 방정식에서 나온다 했지. 그 근을 다시 뭐라고 한다 했어? 세 글자 아까 뭐라 했어? 오메가라 했지. 근데 켤레근 때문에 오메가가 근이면 어디냐? 오메가가 근이고 또 뭐도 근이라 했어? 오메가 빠도 근이라고 했지. 그럼 요 방정식에 두 근이 나왔지. 그럼 우린 여기서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이 뭐였어요?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그럼 두 근의 합은 몇이 나오겠어요? 오메가 두 근의 합은 뭐가 나오겠어? 여기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에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죠. 그럼 a분의 c는 몇이에요? 1이죠. 그래서 이 괄호 2번이 완성되는 거예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오케이? 아휴, 시간이 다. 그래. 그래도 해야지. 자, 선생님 50분까지 시간 줄 테니까요. 자, 한번 얘도 직접 만들어 봅시다. 3번은 만들 필요 없어요. 1, 2번 50분까지만 시간 드린다 했죠.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너네한테 또 어느 정도는 익숙한 친구가 나옵니다. 연립방정식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요. 2학년 때. 근데 여기 이제 뭐라 돼 있어요? 연립 2차 방정식이라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뭘 추가적으로 배우는 거냐면 2학년 때 했던 거는 정확히 이름을 붙이면 연립 1차 방정식이거든. 거기에 이제 연립 방정식이 2차 형태로 나오는 거야. 2차 형태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너네 그 중2 때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했었거든요. 무슨 법하고 무슨 법이라 해서. 혹시 이름 기억나세요? 그 첫 번째 가감법. 이 가감법이 뭐야? 너네가 가장 연립해라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거죠. 둘이 더하거나 둘이 빼가지고 x, y 구하고 뭐 a, b 구하고. 저 가가 더할 가자, 감자가 뺄 감자. 네, 한자야 이고요. 또 뭐 있었죠? 이거 그렇죠. 대입법이 있었어. 대입법.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 식을 구했던. 근데 너네가 가장 많이 하는 건 사실 가감법을 제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저 두 개를 기본적으로 씁니다. 심지어 가감법은 너네 문제 답 낼 때 항상 쓰고 있죠. 근데 딱 하나가 고등학교 때 추가돼요. 2차식이 등장하다 보니까 2차식은 인수분해가 가능하잖아.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한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일단 요 세 가지 적고요. 세 번째 거는 쌤이 지금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요 세 가지만 적어주세요. 요거 세 개 말고는 없습니다. 자, 적어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47페이지에 10번 봅시다. 자, 보면은 연립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두 식이 다 몇 차식으로 적혀 있습니까? 2차식으로 적혀 있죠. 이게 연립 2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식 위아래를 봤을 때 이 첫 번째 식이 있죠. 이 첫 번째 식이 능형이라고 돼 있는 거 확인되지?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이거를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겠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틀이 저렇게 우변에 0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좌변을 딱 그때 보세요. 그럼 저 친구가 인수분해가 돼 보일까요? 안 돼 보일까요? 되죠. x 플러스 2y랑 x 플러스 y로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x를 찾게 되면은 x는 마이너스 2y 또는 x는 마이너스 y인 거 확인되십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요. 이거를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를 활용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쓰면서 하는 거야. 그럼 x는 마이너스 2y일 때를 여기서 첫 번째 여기서 구했지. 그럼 이제 이 두 번째 얘한테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랑 대입법이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아까 두 개가 다인 거예요. 그럼 이 첫 번째 거를 아래쪽에 대입하게 되면은 x를 마이너스 2y를 했으니까 4y 제곱 빼기 4y 제곱 마이너스 3y 제곱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럼 얘 날라가고 그럼 y 제곱은 3분의 4니까 y는 뭐가 나오냐? 루트 3분의 4인데 4는 루트 밖으로 나가야 안 나가요? 그럼 루트 3분의 2나 아니면 마이너스도 얘기해야죠. 그치? 예. 자, 그러면 y를 구했지. 그럼 x도 저기 구할 수 있는 거야. 여기다가 다시 대입하면 돼요. 그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 또는 루트 3분의 4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까지는 괜찮니? 휴 따라왔어? 아니면 못 따라왔어?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또 해보는 거야. 그럼 x는 마이너스 y일 때를 해보는 거야. 그럼 또 그거를 밑에 식에 대입을 해요. 그럼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빼기 3y제곱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y제곱은 1이 돼요. 그냥 바로 계산했어요. 그럼 이번에 y가 어떻게 나오죠?
그렇죠. 1 또는 -1이 나오겠지. 그럼 1이었으면 x는 저 2번에다가 대입해서 -1 또는 -1을 대입하면 1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4쌍이 답이 되긴 됩니다. 답이 엄청 많이 나오죠. 이런 게 연립 2차 방정식의 특징이에요. 답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럼 이 중에서 문제가 뭐래? 이거의 해를 얘 또는 얘랑 얘라고 하지. 근데 A 또는 B 값이 될 수 없는 것을 찾으래죠. 자, 그러면 3분의 2 루트 3. 요거 유리화하면 3분의 2 루트 3 돼야 안 돼? 아, 그럼 1번 될 수 있는 거야. 답 확인됐고요. 2번 3분의 1. 어딜 봐도 3분의 1이니? 없지? 그럼 답 2번. 3번 3분의 -4 루트 3이라 돼 있죠. 이거 유리하면 되죠. 3번 있고요. 4번 여기 있죠. 5번 여기 있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됩니다. 이게 너네가 고등학교에서 처음 하는 인수분해를 이용한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인 겁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한번 그냥 걸러보자. 만약에 여기 세를 구하래. 그럼 나 우리 3개 있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뭐였어요? 첫 번째? 가관법. 두 번째? 대입법. 세 번째? 인수분해. 그리고 다시 인수분해는 는영이 있는 식이 있을 때 많이 쓰고요. 가관법은 더하거나 뺐을 때 문자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대입법은 가관법도 안 되고 인수분해 안 될 때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인수분해한테 이걸 둘 다 같이 쓴 거예요. 근데 결국 인수분해를 시작으로 했죠. 인수분해가 메인이라 소리인 거지, 쌤만. 자, 그럼 여기 봐봐. 이 식을 보면은 더하거나 뺐을 때 문자 없어집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문자를 없앨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능력이 나와 있습니까, 우변에? 아니요. 그럼 가관법도 안 되고 인수분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밖에 안 남았어요? 대입법.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x는으로 정의하는 거야. 그럼 x는 뭐 돼요? x는 1 더하기 2y이지. 그걸 여기다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자. 얘도 없다? 자, 둘이 더하거나 뺐을 때 문자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그럼 가관법 안 돼요? 능력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우리는 대입법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얘를 x는으로 정리해보죠. x는 3 더하기 5. 그걸 여기 x 자리에 대입해가지고 풀면 되는 거죠. 오케이? 공부하겠어요? 자, 그럼 얘 물어보자. 얘를 무슨 법으로 풀면 좋을까요? 인수분해, 가관법, 대입법. 셋 가관법? 자, 잘 알겠어요? 자, 이게 더하거나 빼면 문자가 없어지긴 하죠. 근데 아니야. 이 문제도 가관법이 되는 문제였네. 두 식을 더하면 어떻게 돼? x밖에 안 남지. 그러니까 가관법을 쓸 때가 더하거나 뺐을 때 지금 문제가 현재 2개였지. 문자가 하나만 남으면 되거든. 가관법을 쓸 때는.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두 식을 더하면 x라는 문자 하나밖에 안 남지. 그러니까 얘는 가관법이 가능한 거야. 근데 이 문제가 의도된 거는 여기 능력 뭐예요? 인수분해 이용해서 풀라고 만들어진 문제긴 해요. 이 문제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어라. 근데 세진이가 잘 캐치했죠? 더하면은 여기 x 여기 사라지니까 x만 남으니까 가관법도 가능하긴 한 거야. 근데 이 문제는 다시 뭘 이용해서 하는 걸 의도된 거다?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의도가 된 거다. 능력된 거. 오케이. 야, 그럼 이제 얘는 무슨 법으로 풀까요? 대입법. 그렇죠. 이건 대입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까지 쌤이랑 같이 알아봤고요.
4시 1분.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알아본 거고, 이제 2단원 마지막이 요 부등식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등식이라는 거를 좀 너네가 많이 어려워하는데, 풀 때 이게 방정식처럼 사실 풀면 돼. 근데 쌤이 아까 우리 뭐 안 하고 넘어갔지, 처음에 그냥 2차 함수 안 하고 넘어갔지. 그 2차 함수를 가지고 요 부등식을 우리가 해결을 하거든요. 2차 함수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금요일에 그러니까 유형으로 공부를 할 거야. 이 같은 경우는 2차 함수 이쪽을 이제 쌤이랑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를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등식 같은 경우도 함수랑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쌤이 문제를 같이 풀어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잠깐 우리 4시 20분 시작했어. 잠깐만 더 하자. 그래? 잠깐만 더 하자. 자, 봐봐. 자, 너네 책 페이지 34쪽 봐봐. 이제 한번 그 함수 좀 연습해볼게. 자, 이제 너네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기 공통수학 원할 때 가장 중요한 곳이 이 2차 함수예요. 여기를 너네가 잘 그 이해를 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고3까지 편해지는 곳이에요. 여기가 고3까지 편해지는, 고3까지 정해지는 거예요. 여기가 수학이. 근데 너네가 2차 함수 기본적인 거는 배우긴 했었죠. 그걸 다 복습하고 그러고 싶은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지금 그냥 알고 있는 내용 위주로만 하고, 너네가 만약에 몰랐던 거는 그대로 다시 여기서 필기하면서 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뭘 다루는 거냐면 우리가 2차 함수도 배웠고 2차 방정식도 배웠지. 그치? 이제 그거를 섞어가지고 애초에 단원 제목 자체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를 보겠다라는 여기 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방정식에서 뭔가 나왔어. 그거를 함수로 해석을 하는 거고, 함수가 나왔어. 그거를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 문제가, 자, 여기 첫 번째 샘플 1번을 봐보자. 자, 지금 함수로 나왔어, 방정식으로 나왔어? 함수로 나왔지. 이거를 방정식으로 해석을 할 거야, 문제를 풀 때. 자, 일단 문제 읽어봐야겠죠, 당연히. 그러면 2차 함수가 있어요. 자, x축과의 교점에 x좌표가 4랑 5라고 돼 있지.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자, 다시 여기 테마는 뭐냐면, 필기 얘들아, 함수가 나오면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방정식이 나오면 함수로 해석하는 곳이에요, 지금. 여기 내용 자체가. 그거의 시작인 첫 번째 개념. x축과의 교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x축과의 교점은, 자, 생각을 해보자. 얼마나 기억나는지 봅시다. x축과의 교점을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불렀을까요? x절편이라고 불렀죠. 자, 다시 x축과의 교점, x절편은 함수에서 쓰는 용어일까? 방정식에서 쓰는 용어일까? 함수에서 쓰는 용어야. 방정식에서는 절편, x축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함수야. 근데 우리가 x절편이라고 하면은 한 글자로 정리를 했었던 거 기억나니? 근으로 정리했던 거? 왜냐, 우리 x절편이라는 게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구하는 방법. x절편을 구하는 방법. y에 0 넣어서 구하죠. 그래서 x절편은 a, 0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 함수식을 y는 fx라고 했을 때 이 a, 0이라는 걸 대입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지.
x에다가 a 넣고 y에다가 0 넣고 하면 위에 식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다시 해석하면 뭐예요? a를 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 이 a를 방정식에서 뭐라 불러? a를 대입했더니 등호가 성립했대. 0이 나오게 하는 등호가 성립했대. 그럼 우리 이 a를 뭐라 불러? 근이라고 부르잖아. 근이 뭐야?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이라 했잖아. a를 대입하면 등식을 만족시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x절편을 근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그럼 이 근이라는 거는 함수에서 쓰는 용어야? 방정식에서 쓰는 용어야? 방정식에서 쓰는 용어잖아. 그러니까 문제 처음 스타트가 함수였지. 근데 결국 해석 자체가 뭐로 된 거야? 방정식으로 된 거야. 이걸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너네가 3학년 때 했던 거는 맛보기라는 거고, 여기서부터 본 게임으로 시작한다는 거야, 이거를. 알지? 네. 자, 근데 그때 x 좌표가 그럼 몇하고 몇이래요? 4랑 5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우리는 근으로 해석을 하겠죠. 그럼 다시 함수를 방정식으로 해석했잖아. 결론은 이거야. 이 방정식의 두 근이 4랑 5였다 이 소리예요. 전혀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는데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따라왔습니까? 네. 그럼 2차 방정식이라고 해석을 할 거고 두 근이 4, 5라고 나왔죠? A, B 구하래죠? 근각계수의 관계로 구할 거예요. 자 얘들아, 여기서 두 분의 합은 뭐 분의 뭡니까?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죠? 2창 분의 1창이라 했잖아요. 마이너스 붙이고. 근데 두 근이 4랑 5지. 더하면 몇이야? 9. 그럼 A는 마이너스 18.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럼 두 근의 곱이 뭐냐? 저 식에서 2분의 B지. 그리고 세진이 얘기했죠? 두 근의 곱이 뭐라고 다시 세진아? 누가 얘기했니 이거? 아 뭐니? 20이라고 했지? 그럼 B가 몇인 거니? 40. 이렇게 A, B를 빨리 찾겠다는 거야? 근각계수의 관계라는 거 이용해서. 원래는 어떻게 너네 4랑 5가 근이면 이렇게 식 만들어가지고 이거 전개해가지고 막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걸 안 하고 근각계수의 관계라는 거 이용해서 손쉽게 빠르게 계산하겠다고. 이 짓거리를 안 한다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오케이? 자, 그럼 여기도 봐봐. 여기는 지금 얘기 못하구나. 그럼 여기 3번 봐봐. 다음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랬지. 자, 그럼 x축과의 교점 개수인데 x축과의 교점을 한 글자로 우리 방정식으로 뭐로 바꾼다고? 그럼 뭐예요? 근의 개수를 구하라는 소리인 거예요, 문제가. 그럼 너네 근의 개수가 궁금한 거야. 근이 뭔지는 안 궁금해. 근이 몇 개인지가 궁금한 거야. 그때 쓰는 게 무슨 식이야? 이게 판별식을 쓰는 거잖아, 이때. 그치? 그럼 판별식을 쓰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지. 그럼 b제곱 하면 25고 마이너스 4ac 하면 마이너스 22죠. 그럼 얘가 5고 0보다 어때요? 커요. 그럼 몇 개예요? 2개. 끝. 이렇게 함수를 방정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주장창 고난이도 문제까지 다 이제 다루겠다는 겁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